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구속 취소가 11일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결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만은 오늘도 그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요일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11일까지가 이제 구속 취소의 결정이 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2월 4일 날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니까요. 일주일 되는 것이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지금 결론이 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 취소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각하나 기각을 당연히 바라고 있지만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차가운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 취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구속 취소를 위해서 변호인단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쪽 분량의 2차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구속 취소를 촉구하는 의견서지요. 그러니까 2월 4일 날 의견서를 낸 데 이어서 다시 2월 7일 날 구속 촉구 이 취소 촉구 의견서를 다시 또 낸 겁니다. 자,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이라고 하는 것이 홍장원이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기 진술과 너무나 달라졌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들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모 자체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명력만 없는 게 아니라 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를 말하고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증거로 쓸 수 있느냐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누가 썼는지 언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가 밝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과연 정말로 홍장원이 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써가지고 홍장원한테 건네준 것을 홍장원이 또 보좌관을 시켜서 쓴 것인지 이 자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장원은 자기가 그걸 듣고서 흘겨 써가지고 다시 보좌관한테 정서를 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심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왼손잡이라서 흘렸었다고 말하는데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쓰면 글씨를 잘 쓰는 거지 왼손잡이가 그럼 오른손으로 쓸 때만 흘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이 지금 분명하게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메모는 누가 작성한 것이고 최초 말이죠. 어떤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이 홍장원이가 이 체포 대상 명단을 들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이거는 증거 능력 자체가 없는 쉽게 말하면 무효의 증거입니다. 없는 겁니다.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없는 것에서 나아가서 조작된 것이라면 이거는 오히려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검사의 촉으로 말이죠. 12월 6일부터 조작이 시작됐다. 홍장원이는 오후에 그리고 곽중근이는 오전에 이제 얘들이 내란 조작을 즉 공작을 시작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왜 구속 취소를 시켜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란을 했다고 해서 구속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내란을 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이 메모 아닙니까? 이 메모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메모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체포를 하려고 했다.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국회로 창문을 깨고 들어간 거 아니냐.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라고 한 거 아니냐.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국회를 봉쇄한 게 아니냐. 그리고 체포를 해서 회의를 방해한 게 아니냐. 이런 논리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 메모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메모의 지금 증거 능력과 증명력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내란의 증거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그걸 증거로 해서 구속을 시켰다면 그러면 석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석방의 방법이 가장 구속이 잘못됐을 때 바로 잡는 방법은 보석이 아닙니다. 그때는 구속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구속 취소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지금 피고인 측에서 잘못됐다라고 적시하면서 구속을 취소를 청구했다면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 법적 관점에서 옳은 것입니다. 물론 정의의 관점에서도 옳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홍장원 메모뿐만 아니라 지금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곽종근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곽종근의 진술이 12월 6일 오전에 김병주라고 하는 국회의원 이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김병주 유튜브에서 진술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곽종근은
자, 국회의원을 국회의사당에서 끄집어내라 라는 얘기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라고 하는 계엄이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프레임을 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하나의 이것이 증거가 됐던 겁니다. 이 말을 곽종근은 그 유튜브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걸 검찰에서 했고요.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 말이 이제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쉽게 말하면 회의를 못하게 하라. 이런 말로 해석이 됐고,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 내란이다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런데 곽종근의 진술은 거짓이라는 것이 정영식 재판관의 6분에 걸친 집요한 신문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그 우스갯소리로 정영식 저거 어떻게 쓰리스타가 됐지? 저 고문관 아니야? 아니, 정영식 재판관이 분명히 무엇을 묻고 있는지 알 텐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not understand 하는 것처럼 딴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걸 사후정이라고 말하죠. 저 고문관 아니냐. 근데 결국은 드러난 것은 뭡니까? 대통령 입에서 의원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끄집어내라, 뭐 데려나와라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다가는,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또 다른 데 가가지고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말은 사실이다 이렇게 또 다른 데 가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영식 재판관이 물었을 때는 결국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왜 의원이라고 얘기했느냐? 뭐 그때 그렇게 들었던 것 같다, 무슨 뭐 사후정 같은 얘기를 계속함으로써 자기의 생각과 어디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과, 이게 박범계한테 들어본 건지 무슨 뭐 누구한테 들은 건지 이 오염된 말과 자기의 기억을 막 혼재해가지고 이것이 자기가 기억하는 것인지 생각한 것인지 제3자로부터 들은 것인지 그때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인지 그때 들은 것인지 나중에 들은 것인지 모든 것을 섞어서 곤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곤죽. 그러니까 이 곽종근의 말은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곤죽입니다. 이 곤죽은 쓸 새가 없어요. 이게 증거 능력도 없고 증명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날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증거였던 두 개가 날아간 겁니다. 그럼 이거는 바로 구속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현태 수방사령관, 여기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불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입니다. 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여기도 무슨 끌어내려 했다, 뭐 4인 뭐 1조 어쩌고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치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회의를 방해하라고 했던 것처럼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법원에 나와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당당하게, 그리고 장군답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체포라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국회에 들어간 것은 뭐 국회를 봉쇄하게 한 것이 아니었고 방어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안에서 그 들어갔던 것도 역시 그거는 국회를 갖다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범죄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지금 구속을 시켰습니다. 인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방법인데 이렇게 구속을 시켜놓고 나서 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그거는 인권을 유린하는 겁니다.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누구의 인권이냐 하는 거죠. 원래 법원이 한 사람을 처벌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벌 당하는 사람을 교화시키고 그 사람을 격리시킴으로써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교화시킬 이유도 없고, 왜? 범죄를 안 저질렀으니까 무슨 교화를 시킵니까? 그 다음에 격리시킬 이유도 없는, 왜? 범죄를 안 저질렀으니까 위험하지도 않은데 왜 격리를 시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는데 왜 교화를 시키며,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는데 왜 격리를 시킵니까? 다시 말하면 교화를 시킬 이유도 격리를 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 취소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구속 취소라는 제도는 구속이 처음부터 잘못됐든지 구속이 잘 됐다 하더라도 사후에 보니까 그 구속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든지 어떤 경우에도 구속 취소가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구속 취소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입니다. 자,
구속 취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6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의 글을 써서 이 사건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증거로 지목됐던 것들이 모두 증거 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없다는 것을 밝힌 이상 정말로 법원에서는 가장 객관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인권에 대한 최후의 보장 기관인 우리 법원에서 결단을 내려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형사합의 25부에 강신업 변호사는 우리 지기현 부장판사님께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 이유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곳에 전파하여 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